안녕하십니까. 선한시민의힘 9월 23일 현안에 대한 논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공공부문의 비례화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변에 공무원 친척이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싫더라도 제가 이 싫은 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또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면은 오히려 이런 저희들 목소리에 찬동을 하고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 공기업 등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공단체, 공기업, 정부까지 다 합쳐서 241만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일반 정부 공무원은 한 206만 정도 되고 이래 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한 8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일반 국민들에 비해 현재 경제 침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 민간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과잉 대우를 받는 것이 문제이죠. 공무원 공기업의 처우가 대기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뭐 95%, 7%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 혜택까지 다 치면은 대기업 수준도 넘어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의 분석에 따르면은 공무원 평균 연봉이 6,468만원에 해당이 되고, 근데 민간 평균 연봉은 3,588만원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깝죠. 그 민간을 또 대기업을 제외하면은 노동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3천만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 공무원들은 뭐 2.5배, 또 공무원 간부직 생각하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의 3배 뭐 이런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호조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욱이 민간은 지금 코로나로 소득 자체가 사라진 계층이 국민의 거의 보면은 절반을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해가 피골이 상접하고 생전의 위태로운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과 이 공기업 이런 공공부문이 살이 쪄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이 공공부문이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 현재 한국 공무원 월급이면은 복지국가 스웨덴 공무원을 2배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0만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이 약 80조 원인데, 여기는 이제 모든 들어가는 이 수당, 무슨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수당 이런 게 다 더한 거죠. 그렇지만은 공무원 급여 인건비가 약 80조 원이고, 또 공기업, 공공기관 등 거기에 정규직 80만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 8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공공부문에 약 160조 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됩니다. 인건비로만. 그러면 2020년 우리나라 일반 예산이 512조거든요. 그럼 512조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그런 공공부문에 먹여 살리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정규직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200조 원이 인건비로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갑니다. 공공부문. 근데 지금 이제 민간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지난 1, 4분기에, 그러니까 지난 3월 말 우리나라가 이미 1,700조를 넘었습니다. 현재는 아마 GDP 100% 초월을 했을 거예요. 1,700조 상태에서 97% 정도 됐는데, 97.9%. 또 최근 9월달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통계가,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는데, 민간 부채가 1조 원이 초과되었대요.
또 문제는 이 1조 원이 대부분이 생계성 자금, 악성 긴급 대출이에요. 자영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급한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민생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무너지는 서민들을 이제 긴급 구제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붕괴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큰 폭풍이 휘몰아쳤죠. 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뭐 고정환율 제도 때문이다, 뭐 보호무역 제도 때문이다, 이 여러 이야기들이 분석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대공황 원인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 원인이 극단적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당시에 1920년대 말부터 30년 초까지 그 상위 1%가 미국 GDP의 23.2%인가를 차지했어요. 자산 불평등으로 치면은 그보다 더 심했죠. 상위 1%가 뭐 37, 8%까지 갖고 이랬었는데,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극도로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가 이 상층에만 1% 내지 5%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95%, 90%의 국민들은 이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이제 아주 호황이라서 일반 서민들도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고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공황적으로 극단적 불평등으로 가면서 이제 옛날 소비하던 수준으로 소비하려고 하니까 소득은 줄면서 그게 이제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집 접히고 자동차 접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대출로 연명을 했는데, 그 대출마저 이제 못하게 되니까 소비 수요가 줄고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할 구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생산해 놓은 제품들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잘 갚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그걸 빨리 환수를 하려고 유동성 위기가 생기고, 또 기업에 구워줬던 돈도 상환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가지고 개인도 파산이 되고 기업도 부도가 나고, 그것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날 순간 미국 증시가 다운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공황이라고. 근원적인 원인은 결국은 불평등이다. 극심한 불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 대공황의 극단적인 불평등보다 2020년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더 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위 1%가 우리나라 국가 GDP의 25%를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산의 불평등, 전체 부의 불평등은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피케티 지수로 하죠. 그게 2016년 기준인가 거기 우리나라 8.2고 지금 최근에는 9.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때 피케티 지수가 7.2인가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프랑스 대혁명보다 우리는 더 극심한 불평등, 소수 1%가 다 갖고 있는, 혁명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상황에 이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배짱 펴고 안락하죠. 국민들이 민생이 소위 말해 도탄에 빠졌다 하는데 거기에 뭐 관심도 없고 단지 기계적으로 사무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이고 재미 가경인 것은 이 판국에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3월 거의 마지막 국회 3월 달에 지방행정동의회법을 국민 모르게 깜깜이 입법이라 그러죠. 살짝 끼워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은 퇴직 공무원들이 봉사활동하거나 취미 모임할 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천연피가 있습니까? 그런 법을 끼워 넣기 식으로 만들 게 아니고
이 김영균 그 산재로 죽어가는 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이런 노동자의 살인적인 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그 법안은 아직도 통과 안 시키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청소년들 조사를 하면은 장래희망 1, 2위가 늘 공무원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장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냐고요. 이렇게 죽는다는 죽는 거는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망령이 거의 IMF 그 시절부터죠. 80년대 후반 90년부터 영국이 대처와 레이건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됐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IMF 후에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엄청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이 IMF도 오고 세계에서 우리가 뒤떨어진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과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머리가 세뇌가 된 기업분들이 노래를 불러서 한 30년 동안 노동의 유연성을 합창을 해서 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게 만들고, 그 하나가 아웃소싱 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이래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60%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정규직이 500만 받으면 비정규직은 월급 25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지금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월급 200만 원 이하에 90%가 그래 살고 있어요. 그 연봉 3천이 안 돼요. 연봉 2,400에 사는데, 그게 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노동의 유연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이 노동유연성이라는 이 비정하고 기계적인 구호하에 입에 풀칠을 하기도 빠듯한 임금을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공무원들은 어떻죠?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통해 가지고 현행 근무로 잡히지만 않으면은 평생 피둥피둥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공무원 노조까지 만들어가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떠들어 제낍니다. 그게 공무원의 본질이 맞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 민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예요. 소위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지, 그 사람들이 민간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권익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면은 노조가 자기들 입장 신분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신분 보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민간은 민간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영자와 자본가들한테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왜 노조를 만들어요? 그럼 신분 보장을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은 공무원이 노조를 하든 신분 보장을 택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노조를 그냥 하고 신분 보장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퇴직 후에 간부급 공무원들, 하직도 그럴 경우 있고, 대부분 공기업이나 민간 고직을 꿰차죠, 다시. 그러니까 국영화를 계속 주창 더 늘고 싶대요. 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제일 과제로 한대요. 걔들이, 고위직들이 기 나와가지고 민간 일자리 다 꿰차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영훈처럼 뻔뻔하게 민간 일자리를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국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극단적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선별 지원을 지금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매달 평균 월급이 매월 6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태평성세를 누리죠.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자살률 OECD 1위 국가예요. 그 대부분 자살하는 이유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비참하죠. 그 통계로 보면 하루에 38명씩 대책이 없어 죽는 거예요. 이게 자살공화국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처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들이 자기들 밖으로 더 키우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고 공직 본분에 맞게 또 대기업 정규직들이 누린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자기들 월급을 줄였어. 절반 내놓겠다든가, 어려운 국민들 지원하자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 뭐합니까? 대기업 노조, 민노총, 한노총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국민들이 박수치고 민노총, 한국노총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약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약자가 굶어 죽어도 그냥 발로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큰 조직은 다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관료주의에 빠져서 유연성을 잃고 있어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변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에 대해서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배가 불러서 뒤로 젖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 대기업 정규직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힘약하고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의 유연성을 외치면서 노동자를 쥐어짤 게 아니고 공공부문, 공무원들의 유연성, 생산성이 더 시급한 과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금 거들낼 지경에 이른 이 공공부문의 비대성, 국가 예산의 3분의 1, 많게 잡아가 거의 한 40% 이상을 그 사람들 입에 밥그릇 유지하는데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나라, 이 비대성, 공공부문의 비대성 경직성을 시급히 수술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안시민의힘은 아래와 같이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고 신분보장제를 혁파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공직 본연의 사명감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를 골라서 공직에 임명해야 됩니다. 정신상태가 안 된 놈은 성적이 100점 맞아도 그거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철저히 공직 사명감을 교육시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 상태가 안 되면은 정기평가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5년 단위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적격자는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둘째, 공직 부패에 대해서는 엄당하여 평생 공직 근처까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재원은 복지를 위해 써야죠. 그리고 부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공직자에게는 매년 재산 형성 과정과 출처를 소명하게 해가 소명이 안 되는 경우는 부정축제로 간주해서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퇴직 시에,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자기 평생 연봉 총액의 2배 이상 재산이다.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소명하게 해서 소명이 안 되는 경우는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벌벌 떨고 부패하지 않아요. 셋째, 공공부문의 급여는 현재는 물가 연동제를 실시하죠. 물가 오르면 오른 만큼, 오른 이상 공무원은 매년 무조건 자동적으로 올려주죠. 이 민간은 굶어 죽든 말든 저거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 엄청난 부패, 가진 자를 위한 강자 공화국이 된 게 누구한테 제일 책임이 있죠? 공무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책임. 그러면은 공무원, 공공부문 급여를 왜 물가 연동제를 적용합니까? 국회의원들은 1억 5천 정도까지 온갖 수당 다 하면은 왜 그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착오다.
이 시대 상황에. 그래서 공공부문의 급여는 사회 불평등도 그리고 사회 부패 수준에 연동시켜가지고 사회 불평등도가 더 높아지면은 월급 깎아야죠. 그리고 부패 수준이 높아지면 깎아야 되고, 이 불평등도가 좁아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부패도 적어지면은 월급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급여 시스템을 새로 조정해야 된다고 우리 선한 시민님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넷째,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공기업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을 개떡같이 알잖아요. 이 국민의 급할 때는 종이라 하면서 민원이 찾아가면은 그렇게 도도하고 권위적일 수가 없죠. 일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요즘 민간 이런 민원 업무 종사하는 사람 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해서 이 공직에 부적합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공직자, 모든 공직자를 국민이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주장합니다. 그 다음 다섯째, 퇴직 공무원의 이 산하기관이나 유관 민간기업 재취업을 철저히 금지해가지고 민간 일자리를 보호하고 부패 원천을 차단해야 됩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업무 이력제를 도입해서 책임 행정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금 해외 연수, 해외 유학을 국가가 돈 대주고 시키고 있죠.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도는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민간이 이제 취약하고 민간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소위 말해가 개발 독재, 개발 성장 시대에는 공무원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재들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공무원들을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뭐 유학가고 이런 사람이 없이 뭐 그냥 뭐 대졸, 고졸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었으니까 국가가 그 공무원들을 공부를 해외에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배워와서 국가를 발전시키라고 그런 취지로 공무원들을 돈을 대줘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한 90년대,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소위 말해가 고학력자가 지금 뭐 머리 터지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학력자 박사의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실업자예요. 박사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왜 국가가 돈을 대줘가 공짜로 왜 유학에 뭐 몇 억씩 국민 세금을 공무원 뒷바라지 합니까? 국민들 누가 이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공무원 돈 대줘가 지금 이 시대에 유학 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합니까? 완전히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부담 가고 싶으면 자부담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지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 연금은 정년퇴직하면 평균 300만원 이상 받아요. 근데 국민연금, 국민들은 뭐 50만원, 30만원부터 많이 받으면 한 100만원, 뭐 150만원, 그 150만원 받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국민은, 노후가 되면은 한 150만원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 아닙니까?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최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써요?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만, 연금, 그 퇴직 후에 연금을 매월 300만원, 400만원 줍니까? 국민을 다 그렇게 줘야죠. 국민을 못 주면 공무원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군인, 경찰, 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돼요. 유럽은 그렇게 합니다.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이런데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대한민국만 공무원을 그렇게 개발 독재 시대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을 우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공무원이 민간 부문보다 뒤처진다. 능력이나 생산성이. 그러면은 그렇게 생산성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민간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민간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노후에 국민을 대우하고 늙었다 아이가 자살해야 되는
늙어서 살 방법이 없고 맨날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 나라가 아니겠죠. 그래서 시급히 고쳐야 된다. 우리 선한 시민의 힘이 선한 우리 국민들, 선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은 반드시 정상적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의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AI 로봇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일자리도 엄청 줄고 큰 산업 구조의 변혁이 생기죠.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240만 공공부문 종사자가 필요 없겠죠. 많은 수가 이 AI 로봇 자동화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그 절반의 공무원도 넘쳐나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이 남는 공무원은 재교육을 시켜서 환경 문제나 복지 문제나 공무원의 또 생산성을 위해서 공무원을 영업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필요한 분야에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영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공무원들 두루 순환해 시키고 모두가 다 민간을 위해서 영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직되고 국민 위에 있는 공무원을 부드럽게 만들고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결론 삼아 드리고 선한 시민의 힘에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모두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한 사상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저희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의 정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